민주진영에서 좌파 정권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 정권에서 항상 대통령실이나 용산에서 해명했던 것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호도했던 것들은 본인들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호도예요. 이게 제가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게 호도인 건 게 뭐냐면 제가 네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잘못했어요. 보세요. 아, 폭력을 행사하는 건 당연히 잘못했죠.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자, 오늘의 쓴소리 장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쪽부터 제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봉건우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봉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처음 오신 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 대변인님, 네, 오현진님.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대변인 맡고 있는 오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 좀 외롭게 혼자 나오신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우리 김재수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쓴소리 상사에 취업하고 싶은 우리 국민의힘 위원장 김채수입니다. 아니, 왜 우리 방송에만 나오면 다 취업하고 싶으시대? 우리 방송 너무 편안해가지고. 뭐 잘 아시는 우리 김규남 시의원님, 네. 쓴소리 상사 과장님 되셨잖아요. 과장님 되셨습니다. 네. 자꾸 나오시겠대. 자, 오늘은 제가 이 중재 제 MC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혼자 나오신 김채수 위원장님과 편을 먹어주고 민주당이랑 논쟁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잠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쓴소리 상사가 민주당 이야기 많이 안 해요. 정말 마음이 편한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은 일단 보수를 지향하긴 하지만 일단 보수가 개혁을 안 하고 진보를 어떻게 설득을 해요?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부터 촌철살인을 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일단 간단하게 민주당 이야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점점 격화되고 있어요. 명청대전. 저 대통령 욕은 잘 안 합니다. 아시다시피 명청대전. 얼마 전에 조국당과의 합당은 또 이제 약간 보류하시는 걸로 했고, 그리고 요즘 또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 그게 유행하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점점 점입가경이에요. 근데 선거 앞두고 민주당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선거 앞두고 민주당한테도 악재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단결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또 그리고 정부가 한창 열심히 하고 있는 때 국회가 또 입법으로 받쳐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코스피 5천이라는 엄청난 역대급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이제 합당을 제안하신 그 타이밍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전 그래도 이재명 대표 하에서 수석 최고위원까지 하셨던 정청래 당대표가 그 대단한 악의를 가지고 대통령님께 큰 해를 끼칠 목적으로 합당 제안을 그날 했다고 해석하고 싶지는 정말 않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뭐 합당 제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냈을 때 그 표가 분산됐을 때 그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에 대승이 아주 필요한 이 시기에 혹시나 그걸로 인해서 정부를 서포트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약화되는 것에 대한 이제 우려에서 좀 합당 제안을 하신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여러 잡음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이 됐고 지방선거 이후에 재논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니까 아무쪼록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풀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해결됐다기보다는 그냥 덮어놓고 가는 것 같고. 그건 이제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 말이 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정치인이라는 거는 과거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뭐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그 정도의 의견은 그 생각은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 감정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도 생각 드는 거는,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좀 당정에서의 갈등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보다 해묵은 감정들 것들이 있으면은 본인이 밖에서 공개 발언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가 정말로 싫다, 생각하는 것도 정말 싫다, 도와주기가 싫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그 정도의 의무도 있고, 그 정도의 자신감도 없으면서 지금 당대표를 맡고 있겠다라는 거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시 뭐 집권을 하고 싶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야욕으로밖에 뒤처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저 발언은 잘못됐어요. 제가 봤을 때도 유쾌한 발언도 아니고 지지자들이 보셨을 때도 좋아할 만한 발언도 아니거니와
특히 뭐 저 때가 아무리 예전이라고 할지라도 저 내용이 담겨서 계속 뭐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선 저걸 가지고 당정 관계를 계속해서 분열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 내용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은 맞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정당 정치라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낙 굳건하게 일을 잘 하고 계시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과거에 어떤 내란 이후에 탄핵을 겪고 대선을 겪었던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 후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의 평가가 끝났고, 그에 대한 우호적인 국민들의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정치 하에서 여러 비판과 분열이 있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일일 수 있지만, 뭐 저 내용은 잘못됐으면서도, 그래서 이게 과연 오늘날의 당정 관계를 그렇게까지 비판적으로 가져갈 단초가 될 만한 문제냐? 저는 이거 사실 그렇게 말하면 예전부터 다 나왔었어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 당연히 져야죠. 근데 그 책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청래 대표는 정치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당정 관계에 있어서 혹은 이재명 정부가 일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뭐 그 당시엔 잘못됐다 손 치더라도 큰 문제로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개인적인 느낌도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민주당 당원들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발언한 시점이 그 보수 정권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보궐로 되셨으니까 한참 보궐, 일해야 그렇죠. 된 1년 만에 당의 국회의원이 당 소속 지사를 깐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라 골라 쓰는 거라고.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정청래 대표님께서는 당대표를 한 번 더 하시려는 이유가 권력 목적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예언한 건데, 개헌해서 연임 대통령 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 네. 그 생각까지는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분이 민주당이 몇십 년 동안 지켜온 그 전국위원들한테 표를 더 줘주는 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1인 1표제를 하시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바꾸시는 것 자체가 본인이 당대표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분도 정치를 벌써 몇 선이세요? 저분이 흔히 말하는 정치 9단, 정치 10단 정도 되실 텐데 저렇게 속이 보이는 일을 하시면서 그 쓴소리를 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보수 유튜버들이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견디시면서 원하시는 바가 저는 연임 대통령이 목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연임 대통령을 네. 하는 거. 이번에 어차피 지금 개헌을 해도 지금 현직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안 돼요. 현행법상. 맞아요. 예. 그 생각까지는 해본 적은 없는 것 저는 같습니다. 저도 네. 개헌을 하셔서 4년, 8년 동안 연임을 하시지 않을까. 이제 그걸 목표로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도 안 했어요. 이런 생각은 보수 유튜버가 됐건 진보 유튜버가 됐건 아무도 요즘 안 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최초. 얘기라서 최초. 이거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분명히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어차피 개헌은 될 거다. 5년 단임제가 사실 군사정권을 막기 위해서 생긴 거였잖아요. 87년에. 87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87제 헌법에서 네. 87년 그만큼 이분들이 지금 정치 일선에 계시는데 그 지금의 법은 그 훨씬 더 이전에 그렇죠.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사실 개헌을 해야 될 때가 되긴 됐어요. 근데 뭐 연임이냐 중임이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4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잘하면 4년 더 시켜보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자체장이 3년임까지 할 수 있죠. 3년이면 네, 3년까지. 네. 그 정도는 해야 지자체가 바뀌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러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연임 대통령을 하고 싶으셔서 저렇게 무리수를 띄우시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면 진짜 잘못하신 거예요. 정청래 대표님 지금 일하겠다는 대통령 발목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더 하면 아니요. 이게 저 이제 그 뭐죠 이제 유튜브도 언론으로 한다고 저희 제재 먹을 것 같은데. 그렇지. 유튜버는 근데 너무 좋은 게 남아가지고 다시 또 파묘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아, 네. 자, 여기까지가 민주당이 욕할 정도, 민주당을 깔 수 있는 요 정도밖에 없어 사실. 아니, 저희가 워낙 없어서 잘하고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태연이도 사실- 잘하고 계시고 아니 잘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 인정을 못하지만 일단 잘못하는 게 드러나는 게 키껏 강선우 김경이었어. 그렇죠. 지금 우리가 민주당을 공격을 하고 싶으면 정책으로 해야 돼요. 그 예를 들면
코스피 5천에 가려진 그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코스피 5천 저도 더 많이 봤어요. 그 나만 못 벌고 있는. 그래서 욕 안 한다니까. 저는 욕 하고 싶습니다. 저는 못 벌었기 때문에. 아 여기 못 못 벌고 손해를 봤기 벌고 있는 때문에. 근데 이 코스피 5천에 올라갔는데 개미들이라 불리는 일반 투자자들이 돈 번 거는 30%가 안 되고 그 중에 100만 원, 2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는 5%밖에 안 된대요. 사실은 기관이 벌고 외국인이 번 거지 그 개미라고 불리는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번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늘도 있고 그리고 그 왜 그 환율 방어하는데 국민연금 돈을 썼는데 얼마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봉인을 시켰어요. 국민연금을 얼마 썼는지 하지 못하게 그 발표하지 못하게. 얼마 썼을 거예요? 그래도 그거 막으려면 환율 막으려면은 웬만큼 저희가 생각하는 단위에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넘어서야 되는 돈을 아마 쏟아부어야 될 텐데. 이게 그 경제학자들이 그 대통령께서 그 환율 얘기를 하시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1480원까지 갔다가 이제 밀리긴 했어요. 네. 근데 이 정도를 막으려면 구조가 필요하대요, 일단. 구조가 필요하고 그 플러스 알파가 얼마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사실 이 얘기를 꺼내기에는 그 계엄으로 인해서 그 엄청 외환 보유고 다 동날 만큼 아주 엄청난 그 경제적 리스크를 초래한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할 말은 사실 아닌 것 근데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 대변인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할 때마다 과거에 어땠다라는 이야기를 정책적인 이야기에서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먼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사에 대한 비판 내지는 뭐 어떤 뭐 강서구 김경 사태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비판 같은 걸 하면 예전에 너네도 그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약간 전 일관성- 정책적인 네. 비판을 함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했던 걸 끌어오는 건 저는 우리의 수준을 낮추는 일이라고 봐요. 아 근데 약간 네. 저는 태도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장동혁 대표 체제인 이 국민의힘이 윤핵관과 완전한 손절을 선언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감싸는 그 의견 표명을 안 하신다면 사실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아 그러면은 그 계엄 선포로 인해서 엄청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강화를 초래해가지고 외환 보유를 그 외환 보유고를 방어하느라 또 엄청난 나라 돈을 쓰게 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어떠한 뭐 정책적인 아쉬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아 이 사람들이 고환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진정성이 있구나 이게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한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저는 그 생산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아니 그 제가 국민연금 네. 얘기를 한 이유는 국민연금은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서 말씀드린 그렇죠. 거예요. 아 그것도 예, 그건 법 위반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외환 보유고가 박살이 나고 뭐 인정하는데 저는 인정하는 편인데 그때도 국민연금을 못 썼던 이유는 법 위반이라서 못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윤 대통령이 잘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했고 이런 뜻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건드린 것 자체가 법 위반이에요. 그 법 위반을 해가면서 그 국민연금 그렇죠. 국민연금은 나라 돈이 아니에요. 국민의 돈이에요. 국민의 돈. 국민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은 15%인가가 넘어가게 국내 주식에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법적으로. 우량주에만 하게 돼 있죠. 아니 근데 그것도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50만 원 이상을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요. 국내 주식에는. 근데 그것도 이번에 어겼어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못해요. 회의록 자체를 공개를 못하게 됐어요. 법 위반을 했을 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으니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지지율이 높으시다 보니 과정을 생략을 하신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거죠. 첫 번째가 그 국가가 나서서 투자를 강요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맞아요. 국가가 나서 투자 강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당장 주식을 사라, 지금 당장 집을 팔아라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국가 차원에서 내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를 인해서 손실을 보게 되면은 국가가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의무 조항도 없고요. 그런 것도 법을 어겨가면서 그 사람들 구제해주겠다라고 또 국가 기금들, 세금들 낭비 쓸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대표님이랑 생각이 똑같은 게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거의 이제 수입을 해서 원자재 가공해서 그거를 그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 저희가 석유도 없고 저희가 뭐 엄청 대단한 뭐 철강석 이런 것도 많이 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해서 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철강업도 지금 잘 되고 있죠.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요. 그런 것들도 철강 산업에 철강석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그걸 잘 가공하고 재련하는 그런 기술이 뛰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환율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 국민연금을 써서 막는다라는 것에 저도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이면 써도 돼요. 근데 국가가 쓸 수 없는 돈으로 법으로 막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정청래 대표랑 지금 사이가 안 좋아 싸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국회의 동의를 또 얻어가지고 충분히 어찌됐건 간에 이거 좀 나약한 소리 듣고 저희가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이미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국회를 또 통해서 협조를 얻어서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는 사실입니다. 국민 얘기를 해볼 건데 그 뭐 얼마 전에 서울시당의 윤리위원회가 열려서 고성국 그 유튜버님을 전 기자님이고 그분을 윤리위원회에 올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밤인가 오늘 날짜로 치면 그저께 밤에 그것도 심야에 그 탈당을 권유했어요.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근데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이 누구냐면 그 누구죠? 동대문을 아니 그 동대문을 을룬 잠깐만 김경진. 김경진 위원장. 김경진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그 국민의당 의원 전 국민의당 의원이 친한계로 분류되시는. 친한계로 분류되시는 요즘은 그분이 탈당을 권유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20일인가 지나면 자동 제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김종혁 전 최고가 제명이 된 건데 고성국 그 유튜버는 글로 올렸어요. 그 중앙당 윤리위에 이의를 신청했어요. 근데 이 고성국 유튜버가 윤리위원회에 간 이유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했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아요. 이미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당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리하게 윤리위원회에 올리지 않았나. 그리고 유튜버를 누가 윤리위원회에 올립니까? 아니 모셔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이 모셔간 어마어마한 당원인데 뭐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상대성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 잘못되면 민주당도 김어준 씨 불러서 윤리위원회 올릴 겁니까? 그분이 당원이신지 당원이 여부를 아니실걸요? 모르겠어요. 네, 당원인지 여부를 모르겠는데. 당원이시지 않을까요, 김어준? 아 근데 저희 이쪽은 하여튼 유튜버 분들이 다 당원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정말 정확히 많아요. 관계는 모르겠어요. 네. 아, 그 저는 이제 이 시작을 한 거니까 네네. 이제 들으면서 느낀 점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거는 사정 정국을 방불케 하는 과거의 검사 정치인들이 정치 검사 내지는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는가에 대한 걸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막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편에서 누구 이제 뭐 제명하고 누구 이렇게 막 치고 하니까는 이쪽에서 또 누구 불러가지고 저쪽 편 불러 치고 자르고 막 이런 거 하는 게 그 영화 더킹 보면 이제 그 조인성 씨 나오는 그 영화 정우성 씨하고 그 두 분 나오시는 영화를 보면 약간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과거에 있었던 과거 80년대 사정정국, 8, 90년대에 있었던 사정정국에서 검사들이 하던 것들이 그대로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그 DNA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1번으로 들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너무 소위 말하면 짜치죠. 너무 이 행동들 자체가 어찌 보면 그 누구 한 명이라도 뭐 소위 말하는 뭐 품는 것까지는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그 무적 한동훈 선생의 무적 한동훈 서울 시민의 어떤 편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는 오히려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뭐 김경진 위원장이나 이런 서울시당의 어떤 제명 요구를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지만 그 편이었다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더 유리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본인이 그 사정정국에 대한 그 정치를 했던 그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김경진 전 의원도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그때 그 DNA들이 그대로 왔는데 플러스 약간의 속좁음이 더해져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지금의 장동혁 대표도 서울대 출신의 판사 출신이고 그 한동훈 대표도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 출신이고 나경원 의원도 서울대 법대 출신의 판사 출신이고 이 서울대와 법조인들이 너무 그 국민 여론과 시민 정서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법적인 잣대를 자기 위주로 갖다 대서 그래요. 뜻을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멀한이라고 요즘 평가받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그 공천 주셨던 비례대표 의원님들. 네. 네. 진종호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요즘 TV에 안 나오시죠. 그렇죠. 한지아 의원 정도만 나오시는 것 같고 한정원 좀 나오시죠. 그 나머지 이제 비례대표를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한동훈 대표 편을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졌는데. 아니 뭐 그건 뭐 장동건 대표도 사실 뭐 할 말이. 근데 뭐 이제 그런 저는 이제 약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당원이 뽑았으면 당분간은 따라주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근데 뭐 제가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비토하다가 많은 이유가 난 민주당 당원도 아닌데 민주당이 뽑았는데 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근데 그 아쉬운 건 대통령이 잘 일하게 놔두셨으면 그렇죠. 좋겠다 정도 그렇죠. 생각하는 거지. 그 한동훈 대표는 이제 우리 당 사람 아니니까 얘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제명 나가신 분 얘기를 뭘 계속.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제명당하시고 우리 그 국민의힘 인사가 아닌 분으로 인해서 그 당의 어떤 유명한 유튜버이자 당원을 제명하는 것들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국민의힘의 이슈다. 그러니까 네. 배현진 의원이 그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께서 약간 판단 미스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 아까 얘기 연장선일 수 있지만 정치적인 판단으로서는 저는 그냥 뭐랄까요, 그 윤호개인 세력들을 그냥 손절해버리고 그냥 본인들은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탄압 수사를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대강으로 붙었을 때 이길 각이 안 나오는데 자꾸 강대강으로 붙으려고 하니까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는 이게 거예요. 제가 당원들을 만나 보면 윤호개인이 아니신 분들도 그런 얘기 하세요. 야, 윤호개인도 우리 당원인데 어떻게 무시하고 가?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솔직히 그 개혁의 딸들 분들 중에 일부는 정리해야 되는 대상이 맞잖아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구체적 사례를 들긴 좀 하니까요. 아니 제가 목도한 게 있어요. 그 국회 안에 가위를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데 있어요. 그분이 그 가위로 국회 경위부를 찔러버렸어요. 이런 분들을 거는 다 막더라고요, 언론을. 근데 그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호개인도 그런 거예요. 윤호개인이 우리 당의 100만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실. 꽤 있는 거 네, 아니에요? 꽤 똑같은 많이 게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거 다시 아니에요?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서부지원 난동 이제 폭동이잖아요. 네. 가가지고 폭동했던 사람들 다 우리랑 전 배제되는데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사람들 만약 저희 당원이고 그 밝혀졌으면은 제명해야지 우리는. 국회 안에서 만약 그런 행동을 했다고 당원이가 밝혀졌다면 전 제명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개혁의 딸이라는 자칭 개혁의 딸인 사람들이 민주당원이고 국회에서 그런 행동을 해서 제명해야 돼요, 안 해요? 버려 그건 해야죠. 자르고 가야 될 대상인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해야죠. 폭력을 저지른 아니 국회 사람에 경위를 대해서 칼로 찌른 사람은 아니, 가위로, 제명이 아니라 가위로. 가위로 찌른 사람은 제명이 아니라 그건 감옥을 가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를 말이 안 것들은 되죠. 자르고 가야 될 근데- 것도 있다는 근데 거죠. 여기서 다른 지점은 뭐냐면 서부지원 폭동 사태를 얘기하니까 또 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서부지원 폭동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 귀당의 당원께서 이미 고성국 씨는 뭐 메인 혐의자는 아니면 아니, 전광훈 씨가 그 그렇지만 목사님은 우리 당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고성국 씨도 최근에 관련된 네, 이슈들이 최근에, 있잖아요. 네. 네, 없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선동을 해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의 중심인 곳을 다 때려 부수고 했던 것이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주장하시는 게 뭐 누군가 가위를 찔렀다 그거를 개인의 어떤 리스크, 저는 그 사람은 제명이 수준이 아니라 감옥을 가는 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걸 누군가 사주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개혁의 딸들 분들 중에 일부가 국회 경위를 가위로 공격한 사실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건 사실 개인의 일탈이지 서부지법 같이 그 당원들이 선동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폭력을 한 사람들은 물론 그것대로 처벌받는 게 맞지만 개인의 일탈이고 서부지법 폭동은 조직적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다른 거죠, 그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서부지법 그 난동 사태 폭동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사태도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아, 그럼 100% 잘못했지. 잘못했죠. 그리고 그거를 뭐 누가 사주한 사람도 잘못됐고 거기 사주당해서 한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선동이 당한 거잖아요. 그것도 본인들 행위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져고 아니, 그리고 잘못한 거예요. 성인이니까 책임져야죠. 책임져야 맞고 장임한 거고.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그 개혁의 딸이랑 개딸이라고 하시는 그 분이 어찌됐건 가위를 가지고 찔렀던 것도 개인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러면 그 개인에 대해 잘못됐다 생각을 할게요. 개혁의 딸이 잘못됐다 생각 안 할게요. 오히려 이제 오늘 지금 자리해주신 지금 우리 민주당 수석 대변인께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금 깔끔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봉 위원장님은 그러니까 잘못됐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 못 하고 계시고 뭐 그 사람이어야지만 그 사람이 나서서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 행위나 정치인들의 잘잘못과 정치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과거에 얘기만 하는 것도 옳진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도 맞지만 과거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미래 세대 정치인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잘못됐다 잘했다라는 것들의 의견 표명하는 건 저는 청년으로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에서 어느 정도의 의무이고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뭐 본인이 그리고 왜 제가 여기에 이런 얘기의 연장선상 중에 하나가 광우병이에요. 사실 실체가 없는 광우병. 우리 국민들이
MBC나 이제 정치인들한테 그 여론에 휩쓸려서 문제가 생겼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미국 소고기 안 먹어요?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그때 당시에 사실 뭔가 지나친 음모론이 현혹되는 건 제도권 정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 맞긴 하지만 사실 당시에 국민적 여론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는 사실 민의를 받들어야 되는 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저희가 야당이었으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께서 사실 대통령과 그 정부가 진행한 협상에 대한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사실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지나치게 음모론에 현혹됐거나 폭력적인 방식에 뭔가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서는 안 되죠. 저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 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그 국회 이제 국민적인 여론, 국민적인 불안감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국회가 나서가지고 해결해 주는 게 맞는데, 저는 그때 놀랐던 게 뭐냐면 그때 소위 정치한다는 그 민주 그 일부 진영에 지금 아직까지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나서가지고 오히려 그 괴담에 대해서의 그 안정을 시켜주고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정권을 창출하는데 활용을 해왔고, 오히려 그 음모론이나 괴담들을 확산시킨 그런 것들이 지금 잠깐만 유튜브 찾아도 나올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오히려 양당에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함께 힘을 합쳐서 괴담에 대해서의 그 국민적 불안감을 종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국민적 불안감 오히려 그 이용하고 그거를 좀 키우는 그런 일부 진영들이 있어요. 그 물론 민주당 모든 분들이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어요. 어쨌든 간에 뭐 기성 세대들을 제가 계속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소한 우리 세대들은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의, 만약에 저도 제가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발언했던 것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 저는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어렸고 그때 생각할 때 잘 못 배웠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고 나아가는 게 전 정치인의 자세. 그래서 내가 젊은 분들한테 제가 오늘 왜 이런 논점을 계속 던졌냐면, 그 이거에 싸우는 것보다 앞으로 누가 더 일을 잘하느냐로 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 맞죠. 36,000불이니까 우리가 먼저 46,000불 만들래, 우리 정권에서. 아니면 우리 정권에서 코스피 찍어볼래. 미국은 많이 가는데 왜 우리는 만을 못 가냐. 사실 삼성전자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꼽히는데. 그룹인데 아직도 저평가인데 16만 원이 뭐야, 16만 원이.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120불밖에 안 되는, 120불도 다 안 되는 거죠. 120불이죠. 근데 엔비디아 뭐 10분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래서 이 젊은 분들이 나오셨으니까 그 좀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봉건호 위원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쩌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이슈의 중심에 서 계시는 인물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총선 졌지, 대통령은 탄핵당했지, 그것도 몇십 년 형동생하던 사람을 탄핵을 시켰지. 뭔가 전체적으로 사실 계속 일관된 흐름이 한동훈 전 대표는 책임지려는 자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좀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모습이 보이니까 더 논란이 불거지는 것 같은 느낌?